오늘은 배낭 같은 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배낭에 보면은 허리 여기 등산 배낭도 있고 공 배낭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용 배낭도 있고 모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등산용 배낭이나 어떤 그 군 배낭에 있어서 지게형 군 배낭에 있어서는 약간 무기를 실어 나를 때도 있고 무기를 실어 날 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박스를 큰 거를 이렇게 나온 박스가 됐든 탄약 박스가 됐든 실어 날 때도 있고 비상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플라스틱 형태로 아니면 금속의 형태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지게 있잖아요. 지게에다가 배낭을 달아 놓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지게가 약간 튼실해서 무거운 짐을 이제 탈착식이 가능하고요. 무거운 짐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게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식으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에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현장에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속 프레임은 좀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플라스틱 좀 프레임은 좀 더 플라스틱도 잘 안 부러져야 되겠죠. 좀 플라스틱 뭐 프레임 같은 것도 좀 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두껍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할 수 있게 한 거 라이트 버전으로서 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렇죠. 잘 짊어질 수 있게 하는 배낭과 결합해서 라이트 버전으로 플라스틱을 얇게 만들어서 접었다 폈다 해서 거기다 배낭을 얹어 놓거나 배낭과 결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장바구니처럼 지게에다가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 놓는 버전. 그렇죠. 평지에는 굳이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퀴를 달아 가지고 지게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끄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금속 프레임이든 플라스틱 프레임이든 다 가능합니다. 밑에 바퀴 뭐 한 2개나 3개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거우면 바퀴를 그냥 3바퀴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3바퀴로 딱 잡아당기면 3바퀴가 되고 3바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끌어가죠. 2바퀴 정도면 너무 피로하죠. 계속 끌어야 돼. 자기 힘만으로 끌어야 되니까 3바퀴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바구니 뭐 또 금속 그 핸드카 있잖아요. 금속 여기 시장 장바구니 이렇게 금속 핸드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두 바퀴로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3바퀴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구조. 바퀴가 3개 있는 거예요. 바퀴 3개 있는 핸드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장 그냥 안정적으로 끌 수 있어요. 자기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어떤 2바퀴가 이렇게 있고 앞에 튀어나오는 거는 약간 바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약간 더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낭 부분에서 이렇게 짊어질 때 군 배낭, 등산 배낭, 학생용도 이렇게 가방 이렇게 짊어질 때 이게 필요한 건데. 그 다음에 핸드카 여행 기내 가방 있죠. 기내 가방도 바퀴 2개잖아요. 그래서 끌 수 있는데 바퀴 3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돼요. 기내 가방도 좀 무거운 거 싣고 다니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 2개를 끌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웬만하면 다 하시지만 이렇게 기내 가방 그것도 바퀴 3개로 있는 구조. 앞바퀴가 따로 있고요. 그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바퀴 3개 있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바퀴 4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쯤에 그 핸드카도 바퀴 4개로 만드셔도 핸드카 시장용 이렇게 간단한 금속 프레임으로 만든 핸드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2개짜리로 보통 만드시는데 바퀴 3개나 4개 이렇게 만드시면 뭐 그 이상도 괜찮아. 바퀴 더 달아 됐습니다. 그렇지만 무겁잖아요. 3개 정도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용 뭐 기내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것도 이렇게 바퀴 3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세워놓을 때도 딱 안정적으로 좋고, 그래서 조금만 힘을 기울이면 이게 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훨씬 잘 끌어집니다. 그 다음에 배낭을 만들 때 배낭에다가 그 고밀도 탄력봉 쿠션을 한 겹이나 2겹 정도로 줘가지고, 고밀도 탄력봉을 대신해서 다른 것이 이제 고밀도 탄력봉과 같은 비슷한 소재면 됩니다. 등받이 할 때 이렇게 되면 보다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군용 배낭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산용 배낭, 학생용 배낭에도 가능합니다. 학생용 그렇게 만드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구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깨끈을 매시잖아요. 근데 어깨끈을 갖다가 풀어줘요. 그러면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끈을 찍찍이 형태로 이렇게 2개, 이 어깨끈과 양쪽 왼쪽 오른쪽 어깨끈을 찍찍이 형태로 결박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힘이 딱 달라붙어져요. 힘이 달라붙지 않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행군하거나 이럴 때 힘들기 때문에 등산할 때, 그래서 이 2끈을 이렇게 어깨끈을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서 가슴 부분에서 결박을 시켜서 이렇게 클립 형태로 하셔도 되고, 클립 형태로 고장나면 것도 또 난감하잖아요. 찍찍이 형태로만 하셔도 제 기술, 찍찍이를 뭐 2겹으로 하셔도 되고, 2개로 해가지고 딱 견고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별로 힘들리지 않게 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부분에 가방을 보다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짐을 많이 이렇게 가방에 넣었을 때 고밀도 탄력봉이 이게 그 등 쪽으로 들어오고, 고밀도 탄력봉 두께를 얇게 들어가면 되겠죠. 고밀도 탄력봉 두께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하십시오. 물건의 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는 그런 걸 배낭하실 때는 두께가 좀 두껍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고밀도 탄력봉이 내 등 쪽에 달라붙어야 되고요.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렇게 되면 스프링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게 만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너무 두꺼우면 그 배낭에 어떤 물건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가장 적절하게 회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그렇죠. 밑에 부분도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해서 이만한 두께로 만들어 놓든지, 그러면 견고하잖아요. 그러면 지게 형태가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지게 고밀도 탄력봉 때문에 지게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 같은데도 오토바이 헬멧 같은데도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 형태로 하면 머리가 안전하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또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군용 야전 침대나 아니 병원용 이렇게 침대, 이렇게 간이 침대 같은데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어떤 쇼파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침대도 스프링 있는 버전이 있고 스프링 없는, 제 방법의 스프링은 그 스프링 안에 여러 개의 스프링이 들어가서 탄력도를 높인 그런 스프링을 그 침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로 철사 같은 거로 서로 이어져서 침대 스프링 각각 제각기 100개를 뒀다 그러면 그 제각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로 세로로 해서 그것을 견고히 하나 일체화된 스프링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침대를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안에 작은 스프링들이 들어가 있어 탄력도를 높인 스프링,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안에 여러 개 작은 형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고, 스프링 일정 부분을 두껍게,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이것이 같이 일정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마디곡처럼 두껍게 넣어주는 거죠. 그럼 탄력도가 좋아질까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스프링을 이게 다른 산업상에서도 다 쓰일 수 있어요. 스프링을 이렇게 동그랗거나 이렇게 동그란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스프링의 탄력도를 좀 네모나게 하셔도 돼요.
모양 이렇게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처럼 일정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만들어서 탄력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총 같은 데 쓸 때 권총 이렇게 스프링의 탄력도가 이렇게 좋은 거, 그래서 이게 그 스프링의 두께가 틀린 것, 일정 부분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구처럼 두께가 틀린 것이 들어가주면 총 같은 데 사용합니다. 장난감 총이라도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이런 총들이 있잖아요. 권총 같은 거. 그럴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프링 쓰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 스프링을 옆에 스프링을 갖다가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 연달아서 달아놓는 이런 거 하나, 철사 같은 거나 철봉 같은 거, 뭐 어떤 그런 철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달아놓는 구조.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판스프링, 자동차 화물 트럭 같은 데 들어간 판스프링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스프링 안에도 심지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 철 같은 거, 금속을 심지를 가로세로 넣고 그 위에다 샘물을 부어가지고 판스프링 만들면 탄력도가 좋아집니다. 판스프링 만들 때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베어링, 볼 베어링 만들 때 지구가 달을 비스듬히 돌잖아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겉에 모양은 똑같이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은 그 안에 이렇게 볼 베어링 안쪽으로 돌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보다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전거 체인을 윗부분보다 밑에 부분을 약간 넓이를 살짝 넓게 만들어주고 무게도 더 가게 해주시면은 체인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체인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체인을 양쪽으로 놔서 발을 어차피 왼발 오른발 돌아갈 거 양쪽으로 체인을 놔서 돌아가면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안장이라든지 자동차 의자, 오토바이 안장 이런 것들도 9mm 탄력폰 쿠션, 9mm 탄력폰 쿠션, 9mm 탄력폰 쿠션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병원 침대라든지 야전 침대, 군용 이런 것들, 라쿠 침대 이것도 9mm 탄력폰 쿠션, 9mm 탄력폰 쿠션. 침대도 그렇게 만들고 소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도 그렇죠. 의자도 우리 앉는 의자도 9mm 탄력폰 쿠션, 9mm 탄력 이렇게 하시면 되게 의자가 편해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9mm 탄력폼이 아니더라도 좀 싸게 9mm 탄력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재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형 톱날에다가 일단 동그란 홈을 갖다가 좀 너무 깊이 있게 파면 부러지죠. 얼마 못 쓰고.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파지 말고 오래 써도 이렇게 내구성 이상이 없도록 원형 톱날 같은데 동그란 홈을 봐주시면 굉장히 회전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골프채도 여기다가 동그란 홈 같은 것을 봐주시면 장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매듭 구조에다가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원형 밴딩식으로 조금이라도 두텁게, 너무 두터우면 휘두르기 힘드니까 가장 적절하게 해서 만드시면 이것도 장타남 이런 방식을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여기다가도 뒷면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금속 프레임을 힘이 전달되도록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세로로 쭉쭉 금속 프레임을 좀 주시면 힘이 이제 거기서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골프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골프공 같은 것도 홈을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홈을 약간 얇은 넓이를 다른 홈을 만들어 깊이를 조금 틀리게 만들어줘요. 몇 군데만 집어넣어주면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장타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많이 날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형 톱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터에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벨트도 그 자전거 체인처럼 밑면을 좀 두텁게 만들어주고 거기다 원형 홈 오래 써도 이렇게 막 금방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래 써도 지장이 없도록 막 이렇게 낙지나 오징어 빨판처럼 그렇게 두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원형 홈만 조금만 파주시면 거기서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져서 그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오래 써도 이제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깊이를 너무 깊이 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제 기술 구조입니다. 축구공 같은데 접합할 때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접합할 때 나노 구조로 해서 미세한 홈을 이렇게 파주시면 접합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노 크기만큼 작은 구멍을 뚫어서 너무 깊이 뚫어 놓으면 잘 떨어집니다. 살짝만 뚫어서 접착제를 붙여서 접착하는 방식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접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죽 접합, 가방 접합, 가죽 혁띠 접합, 모든 형태의 접합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접합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접합도 있을 거고, 접합이 많아요. 그래서 접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합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접합 부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거기 기어, 뭐냐면 톱니바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갖잖아요. 맞물리는 구조는 갖는데 그 부분에도 역시 동그란 홈을 파주시면 좀 더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바깥에나 안쪽에 딱 하셔야 되겠는데 맞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그때 바깥에 원형 톱니바퀴처럼 엄형 톱날처럼 너무 이렇게 깊이 파놓으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 이렇게 동그란 홈을 파주시면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톱니바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톱니바퀴 만들 때도 이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층층이 구조라고 만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는 그 톱니바퀴 이렇게 두껍지 않겠죠.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일부러 보이라고 이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얇게 만드시는 몇 겹을 하시더라도 이런 형태로 하면 또 저기 맞물리는 기어가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돌아갑니다. 톱니바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는 좀 얇을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갖고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톱니바퀴를 만들 때 이렇게 톱니바퀴 있다 이거. 톱니바퀴를 만들 때 이렇게 살대처럼 안에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톱니바퀴가 훨씬 더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톱니바퀴 만들 때 여기다 가운데에다가 원형 홈을 파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셔도 회전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실 때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 구조인데요. 여기 액상이 들어오고 여기다가 홈을 이 판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홈을 액상이 이렇게 판을 밀어줄 때 또 홈을 좀 파주면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홈을 파주면은 이렇게 액상이 미는 브레이크 액상이 미는 힘이 강해집니다. 모든 유압비들, 중장비도 그렇고 유압 로봇에도 유압 쓰이죠. 모든 유압이 들어가는 형태는 안쪽으로 홈이 파주면
모든 유압이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인데 아까쯤에 층층이 들어간 구조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압이 위로 주고 여기 이렇게 몇 개, 그렇죠.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몇 단계로 하시든 그럼 브레이크가 잘 잡힙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잡아주는 브레이크 패드의 모습입니다. 자전거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자동차, 뭐 오토바이나 이런 데도 기타 다른 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는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 양쪽 바퀴를 돌리는 구조인데 이것도 이렇게 만드시면 뭐 몇 겹으로 하시든 간에 이게 층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중폭이 잘 됩니다. 헬리콥터 이렇게 돌리는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드론 프로펠러 돌리거나 가정용 모터, 세탁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모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골프채 아까 지금 원형 밴딩 들어가듯이 1.5 동그랗게 들어간 게 낫겠죠. 원형 밴딩 식으로. 그래서 두께나 길이는 회사에 정하시고 그거를 여기다가 자동차 회전축에 돌려놓거나 헬리콥터 회전축에 돌려놓고 그것을 설치를 하시면 굉장히 잘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스크류 구조를 이 회전축에 오래 써도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이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거나 일정 부분을 끝에만 넣어주거나 중간 부분 조금만 넣어주거나 전체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전체를 넣어주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내구성이 끝에 부분 정도, 끝에 부분이나 적절한 길이로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시면은 강하게 회전이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브레이크에 유압이 들어올 때, 브레이크 액상이, 자동차는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오는 거, 모든 유압 구조에 있어서 어떤 원천적인 그 액상이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나팔 구조로 살짝 넓혀서 이 안을 스크류 회전 구조를 줍니다. 그래서 회전이 되면 액상이 그 안에서 회전이 되는 거로 강하게 액상을 빠르게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 방식은 액상뿐만 아니라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도 사용될 수 있고요. 모든 어떤 액상을 빨아들이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통로의 구조에 스크류 회전 구조를 주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함포에도 둘세, 함포 같은 데도 이렇게 있으면 함포 같은 데도, 함포나 이렇게 전차포 이런 것들 포에도 안쪽에다 스크류 회전 구조를 주면은 보다 멀리 나갑니다. 스크류 여기서 스크류 회전 구조는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정도 좁고 이렇게 해가지고 쏠 수 있습니다. 함포뿐만 아니라 모든 이게 선풍기 같은 데도 이렇게 공기 들어오는 구멍, 기타의 모든 공기가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오는 액상이, 브레이크 액상, 유압 구조는 브레이크 액상이나 기타의 기름 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스크류 회전 구조를 통로 안에 주면은 빨리 빨아들여집니다. 속도가 빠르겠죠.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네요. 빨대에다가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빨대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정 이 핀이 끝에 핀이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속고보드 두면 자꾸 떨어져요. 2개 정도, 3개 정도, 2개나 3개로 만드시면 뭐 4개로 하셔도 돼요. 4개, 5개 하셔도 돼요. 2개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원가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앞정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이것도 큰 기술인 것 같은데. 건전지 부분에 있어서 앞에 꼭지를 좀 약간 크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거기 약간 두드러지게 이 뒷부분까지 이런 구조로 만들까 이렇게 그 건전지 만드시면 약간 두드러지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이제 뭐 파워풀 건전지가 됩니다. 이 뒷부분도 약간 두드러지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꼭지 부분을 약간 넓혀주면, 이런 꼭지 부분을 넓혀주면 파워가 좋아집니다.
이 뒷부분의 여건은 이게 좀 밋밋하죠. 이것도 약간 도드라지게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좋아집니다. 모든 형태의 배터리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철판 같은데나 이렇게 금속판 만들 때 뼈대 구조를 가로 세로 뼈대 구조를 넣어 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쇠물을 붓는 거죠. 모든 금속판, 철근도 역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철근이라든지 뭐 그걸 넣어주고 가로 세로로 뼈대 만들어 그 위에다 쇠물 부어서 철근 만드시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거기다 대남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아까 전 골프채 넣었듯이 원형 구조로 원형 변딩식으로 넣어주면은 굉장히 철근이 튼튼해집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연광관 만들 때 농사용 비닐하우스 거기도 대남 매듭 구조처럼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매듭 구조와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여기도 골프채에도 들어가요. 골프채거든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회전축에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회전력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백열등에 어떤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필라멘트가 오래 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더 밝은 필라멘트 백열등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동그란 점을 주듯이 일정 부분 아주 미세하게 오래 써도 금방 끊어져 열이 축적돼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동그란 점을 주거나 일정 부분 두텁게 뭐 때문에 거기 이제 전기가 축적되어서 빛을 환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런 백일종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에서 맛있게 지냅시다.